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국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조국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의 주제인데요. 저는 조국은 얼마 못 버틸 것이다 하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길어야 한 달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국이 무너진 다음은 어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든 조국이 낙마하든 다음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이다.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갖다가 공학적으로 보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공학적인 정치는 근래에 종편이 생기고 나서 얼치기 떨치기 종편 평론가들이 나와서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은 국민과 정권의 싸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정권의 싸움에서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정치인들이 있고 정치꾼들이 있고 이합 집산의 정당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 아무리 정치꾼들과 정당들이 공학적으로 판을 깔고 판을 엎고 판을 이리저리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직감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 직감은 곧 조국이는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누구를 향한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아무리 현재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부 문파들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고 여론이 곡해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의 마음과 전체적인 국민의 직감과 현명함을 이길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은 얼마 못 버틸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너무나 많아요.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박근혜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좌파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던 경향이 돌았었고 KBS도 돌았었고 한겨레도 돌았습니다. KBS 기자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KBS 양심 있는 기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한겨레 또한 양심 있는 젊은 기자들은 문재인에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고참 기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 KBS, 한겨레 모두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벌써 돌아섰죠. 윤석열의 검찰은 벌써 돌아섰고 법원도 돌아섰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법원도 돌아섰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김명수의 대법원이지만은 법원 사람들도 양식과 양심이 있고 법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달 반 동안 밝혀지는 조국 패밀리, 조국과 정경심 딸, 조카, 처제, 처남 등등등 엄마, 아버지 등등등 조국 패밀리의 추악함에 문파들을 제외한 국민이 완벽히 돌아서고 있음을 저는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전직 교수, 현직 교수들이 오늘 현재 2,000명 이상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죠. 시국선언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고 9월 9월 19일이나 9월 12일에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는데 그 주체가 뭐냐? 주제가 뭐냐? 조국을 사퇴시켜라. 문재인 정권은 각성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나 잠잠해질까 우리가 염려하던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 촛불 집회를 재점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총학은 배제한다. 현재 우리 아들들도 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 서울대, 연대, 고대 총학들이 어떤 실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닐 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지만은 일반 학생들이 총학을 배제하고 광화문으로 가자. 조국 사퇴는 물론이고 광화문으로 가자. 이 말은 문정권 저항운동, 문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소리죠. 자, 개신교, 원래 그랬어요. 개신교는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죠. 그죠? 태생이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벌써 문재인한테 돌아섰고 문재인은 천주교 신자죠.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천주교도 곧 문재인의 등을 돌리고 문재인의 배척운동을 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천주교도. 자, 다음은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의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마저도 김명수가 한 말입니다. 조국이 법원을 농락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죠? 아무리 김명수가 좌파 대법원장이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양식, 인간의 삶의 형태, 생에 대한 문제다 해가지고 김명수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한마디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 경향 KBS 한겨레가 돌아섰지만은 기존의 언론, 쉽게 말해 조중동이라 그러죠. 그죠? 조중동. 그리고 세계일보. 저는 세계일보 기사를 상당히 유심히 봐요. 근래에 와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일보가 대단히 용기 있는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모든 언론이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KBS. 그죠? KBS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건 아주 KBS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방송이 되어 있죠. 하여튼 모든 언론이 조국의 추악함과 문정권의 독재적인 폭주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죠. 지금. 그죠? 이게 국민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 문재인 사태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우파다. 너는 좌파다. 그죠? 너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국과 문재인 문제는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정신도 없던 그죠? 문재인의 쇼에 속았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런 걸 알게 되었죠. 그죠? 이거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왜? 지금 더불당과 문재인은 좌우 진영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죠. 그죠? 좌측을 결집시킨다. 우파를 괴멸시키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스윙보터, 중도 무당층이 40% 가까워졌어요. 이게 뭡니까? 양식, 상식, 정의의 문제다 하고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삶, 정상적인 삶의 양식, 정치 행태의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학생들은 광화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보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광화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동조할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동조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게 뭔가 어제 오늘로서 달팔길지는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서울대생들이 조국 촛불 집회를 그만하겠다. 고대생들도 그만하겠다 그러는데 어제 오늘부터 계속 조국의 부인 정경심과 조국의 딸 조민과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에 그 실체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몰라도 이거 이상해. 돈이 전부 다 정경심이한테 갔어? 그럼 정경심의 돈이 누구야? 그 한두 푼도 아니고 15억이 갔어? 22억이 갔어? 명동시장에서 현금을 와리깡을 해버려? 쉽게 말해 자기 압수표는 현금 아닙니까? 자기 압수표를 갖다가 손해를 보고 9천만 원 받고 10억을 갖다가 9억 5천만 원 받고 9억 받고 와리깡을 해버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모든 돈이 정경심한테 나왔어. 그럼 정경심과 조국이는 경제공동체다. 부부가 1, 200만도 아니고 1, 20만도 아니고 1000단위, 억 단위, 그것도 10억 단위가 넘어가고 20억 단위가 들어갔는데 정경심이 지금 코링크 PE에 들어간 게 22억입니다. 22억. 그게 들어갔는데 아무리 그 경제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대학생들도 일반 서민도 이거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밝혀지는 조국 패밀리의 이 거짓말과 위선과 사기와 위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학생들도 이건 아니다. 이건 조국이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조국이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조민이가 고려대학교를 수시 모집으로 들어와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부정이 있다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려대생들도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연대생들도 이거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도 수시로 들어왔지만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심하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심한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긴가민가했어. 우리도 과거에 스펙을 쌓았어. 수시로 입학하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았어. 인턴도 많이 했어. 근데 위조까지는 안 했어. 그죠? 부모의 부탁으로 우리도 부모가 도와줘서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표창장까지 위조하고 총장의 직위를 위조한 거는 우리는 안 했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제 드디어 조범동이를 구속해버리잖아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돈은 모두 정경심으로부터 나왔다. 정경심의 돈은 곧 조국의 돈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민들 어차 이거 아니었네? 유시민이나 더불당이나 뭐 희한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조국의 가족까지 건드린다. 이거 마녀사냥이다. 인민재판이다 했는데 아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사람이 2년 반 동안 문재인의 편을 들고 문재인이 충견 노릇을 했어. 근데 이거 보니까 그렇게 문재인한테 충견 노릇을 하고 문재인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니까 저 정도면은 윤석열이가 저 정도까지 파헤치는 거 보면 아니네. 조국이가 잘못했네. 정경심이가 잘못했네. 조국과 정경심이가 위조를 했네. 거짓말을 했네. 위정을 했네.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가 아무리 386이라도 386도 두 가지예요. 386 운동권이 있고 주사파 운동권이 있고 386 세대라도 공부하고 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모도 적당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오촌조카가 구속이 돼버렸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 구속은 당연하다. 그죠? 그리고 최태식이나 이상훈이는 종범이다. 주범이 누구냐? 조범동이다.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주범이었다. 근데 그 주범이 한 명일 것이냐 두 명일 것이냐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모두 다 조국을 배척하고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항권을 발동하라고 제가 한 2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고 그러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기껏해야 한 달 전으로 끝날 것이다 하고 봐요. 조국 사태는. 다음은 어디다? 다음은 거기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